영자는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지자 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요즘 들어 부쩍 실수가 잦아졌는데 아마도 마음이 어수선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엄마, 괜찮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지민이 황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깜빡하고 놓쳤네. 영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딴 생각이 드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지민의 결혼이 확정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욱 복잡해지기만 하더군요. 딸 하나 제대로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 시집 보내는 게 영자의 오랜 소원이었는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엄마, 내일 사돈댁 인사 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도연이 부모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야. 지민이 영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되게 다정하시고 젠틀하시더라. 엄마가 딱 좋아하실 스타일이야.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사돈댁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더군요. 깨진 접시 조각을 다 치우고 나서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민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민의 모습이 참 예뻤는데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죠. 그 시절 영자도 한때는 연분홍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차려입고 데이트를 나가던 설레는 처녀였거든요. 24살 때였습니다. 영자도 한때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했던 순진한 처녀였어요. 동네 문구점에서 일하던 시절 매일같이 들르던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만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였죠. 처음엔 그저 연필이나 공책을 사러 오는 손님이었는데 어느새 영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차 한 잔 마시자는 제안을 하게 됐더군요. 영자 씨, 오늘 일 끝나고 시간 있으면 다방에서 차나 한 잔 어때요? 만수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였더니 만수가 환하게 웃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달콤했습니다. 만수는 영자에게 꽃을 사다 주고 영화도 보러 가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미래를 약속했죠. 영자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너만 사랑할게. 만수의 그 말에 영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했었죠. 24살 영자와 26살 만수 둘이서 구청에 가서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영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남편이 있는 여자가 됐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붕붕 떴더군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겨우 석 달 만에 어느 날 갑자기 만수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영자는 그를 찾으러 온 동네를 헤맸지만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더군요. 그 인간 이름도 듣기 싫어. 영자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뒤로 영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홀로 지민을 낳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찾으려고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자는 포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혼모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온 거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자는 남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 주변에서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영자는 번번이 거절했어요.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몸이라는 게 걸림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지민이 어릴 때는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영자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라고 둘러댔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또 옛날 생각해? 지민이 영자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시집가면 엄마 혼자 남게 되잖아.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야. 엄마도 이제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셔야죠. 아직 예쁘시잖아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민은 아직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모릅니다. 그저 영자가 홀로 자신을 키웠다는 것만 알 뿐, 법적으로는 아직도 그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죠. 혹시라도 지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걱정이나 해. 내일 사돈댁 가서 실례하지 않게 조심하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사돈을 만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더군요. 혹시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자꾸 만수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사돈댁 인사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순이 된 자신의 모습이 그리 초라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손이 떨리더군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사돈 어른들이 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민이 영자의 치마폭을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무 꾸민 것 같지는 않니? 영자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전혀요. 딱 좋아요. 자, 이제 출발해야죠. 지민이 팔짱을 끼며 활짝 웃자 영자도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히더군요. 이상하게도 사돈댁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드디어 사돈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주택가의 2층 집이었는데 대문 앞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영자는 지민의 손을 꽉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죠? 지민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응, 들어가자. 지민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가 울린 후 곧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는 무의식적으로 한복 치마를 여며잡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민이하고. 그 순간 영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문을 연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 사람과 똑같았거든요. 이만수,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죠. 그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영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영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지민이 황급히 영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영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는 동안 영자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딸의 예비 시아버지가 바로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남자라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사돈댁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으면서도 계속 그 남자를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분명히 이만수가 맞았습니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 특유의 눈매와 코, 인매까지 똑같았거든요.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저희 도연이가 지민 씨한테 참 잘해주더라고요. 정말 예쁜 따님 두셨네요. 사돈댁 어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영자는 겨우겨우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그 남자가 영자 쪽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김영자 씨 아니신가요?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도 영자를 알아본 거였어요. 당신, 왜, 왜 거기 있어? 영자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세요? 지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사드린 거야. 영자는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이만수는 계속 영자를 빤히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여보, 차 좀 내와 주세요. 사돈댁 어머니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만수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영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딸이 결혼하려는 남자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과거 남편이라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엄마 얼굴이 너무 하얘요. 정말 괜찮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물 좀 드릴까요? 사돈댁 어머니가 친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수가 차를 들고 나왔을 때 영자와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지민과 도현 그리고 사돈댁 어머니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영자와 만수만은 서로를 의식하며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직에 종사해 왔어요. 도연이 아버지도 교사 출신이거든요.
사돈댁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사라고요? 영자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만수는 분명 젊은 시절에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게다가 성씨도 달랐어요. 분명히 김만수였는데 지금은 성이 이씨더군요. 영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하지만 그 얼굴과 목소리는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계속 신나게 떠들었지만 영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만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만수의 얼굴만 떠올렸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0년 전 혼인신고를 했던 바로 그 남자가 딸의 예비 시아버지라니. 이런 미친 일이. 영자는 중얼거리며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자 영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혼인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영자는 이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해 왔는데 언젠가는 이혼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랜 혼인신고서를 펼쳐보니 거기에 분명히 김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똑같았어요. 영자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 인간이 맞구나.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오늘 만난 사돈의 성씨는 분명히 이 씨였는데 혼인신고서의 만수는 김 씨였거든요. 김만수에서 이만수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영자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가 신분을 바꾼 건 아닐까요? 3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지금 다른 성씨로 살고 있는 것도 모두 연결된 일일지도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출근 준비를 하며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사돈 어른들 어떠셨어요? 아버님이 엄마 보시고 옛날에 본 적 있는 분 같다고 하시던데. 영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이 엄마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동네에서 마주친 적 있나 싶다고. 그럴 리가. 처음 본 분인데. 영자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런가 보죠. 그런데 엄마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민이 출근하고 나서 영자는 혼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가 김만수에서 이만수로 신분을 바꾼 거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혼인신고서는 김만수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는 이만수로 살고 있잖아요. 영자는 참을 수 없어서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혼인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배우자가 신분을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공무원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오후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만수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민한테서 연락처를 몰래 빼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2시 동네 공원에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답장을 보니 만수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영자는 약속 장소인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만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걸음걸이까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영자야.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라니?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나?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산 거야? 그리고 왜 성씨까지 바꿔가면서 살았어?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살아야 했어. 그때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거든. 죽을 뻔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널 끌고 들어갈 수는 없었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잖아.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말이라도 했어야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말했다면 너는 따라오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었어. 그래서 죽은 척하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거구나. 김만수에서 이만수로. 만수가 깜짝 놀라며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나 바보 아니야. 혼인신고서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 김만수로 되어 있더라고. 영자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넌 몰라.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 가정까지 꾸린 거네. 참 잘했어.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내 딸이야? 왜 하필 내 딸과 내 아들이 만나야 했어? 나도 몰랐어. 정말로 몰랐다고.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영자는 일어서며 만수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알고 있지? 그 상태에서 내 딸과 내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내가 막을 거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만수가 뭔가 소리쳤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공원에서 돌아온 영자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온종일 만수와의 대화만 되뇌었어요. 지민은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계속 걱정했지만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지민이 영자의 이마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혹시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될 거라니. 지민이 진실을 알면 과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만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자야,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영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영자야, 나도 이 상황이 괴로워. 정말로 괴롭다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괴롭다는 거야? 만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라진 이유를 제대로 얘기해 줄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들어봐. 그때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 그 사람들이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너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됐어. 영자는 찬 시선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가짜 사고를 만들었어.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꾸미고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새 출발했지.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거짓말하지 마. 그럼 왜 진짜 죽었다는 신고를 안 한 거야? 법적으로는 아직도 살아있잖아. 만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말해봐. 왜 죽음 신고를 안 한 거야?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어. 영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필요할 때라고? 무슨 필요? 재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결국 자기 입속만 차린 거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해결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지민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밤낮으로 일하면서 살았는지 알기나 해?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줄 알아? 이제 내 딸 인생까지 망치려고? 만수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그건 아니야.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 잘못이 없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건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해결 방법? 만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신고를 하면 되잖아. 이혼 신고? 지금까지 왜 안 했어? 나도 복잡한 상황이었어. 영자는 만수의 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니 무슨 뜻이야? 만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정확히 말해봐. 무슨 문제? 영자야, 너무 파고들지 마. 어차피 이혼하면 다 해결되는 일이야. 영자는 만수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당신,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분명히 뭔가 더 숨기고 있어. 말해봐. 만수는 피하려 했지만 영자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혼을 하면 내 재산 문제가 복잡해져. 재산 문제? 지금 내 명의로 된 재산들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너한테도 권리가 생기잖아. 영자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혼 신고를 안 한 거야? 그것만은 아니고 뭐야? 만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처와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어. 영자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법적으로는
아직도 너하고만 결혼한 상태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사돈댁 어머니는 뭐야? 사실혼 관계지. 영자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여자를 속인 거네? 어쩔 수 없었어. 신분을 바꾼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또 다른 여자까지 속이면서 만수는 점점 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이해해줘. 나도 살아야 했어. 이해하라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고. 이혼하고 아이들 결혼시키자.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리하자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왜 간단하지 않아? 당신이 사돈댁 어머니한테도 거짓말한 거잖아.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당신 정말 끝까지 거짓말로 살려고?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하고는 더 이상 상대 안 해.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야. 영자야, 제발. 하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만수 같은 인간 때문에 딸의 인생까지 망칠 순 없다고 말이죠. 찻집에서 돌아온 영자는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만수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진실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가 현재 부인과도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재산 문제 때문에 이혼을 미뤄왔다는 것까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민이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아직 순수하게 사랑을 믿고 있는 지민에게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영자는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혹시 결혼 준비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예비 시아버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그냥 사돈댁 인사 갔다 온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그때 지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도연 씨? 네. 네. 아버님이 뭐라고요?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알겠어요. 네, 내일 얘기해요. 전화를 끊은 지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도연이 아버님이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지 말자고 하신대요. 영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두르지 말자고? 네.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하신다는데. 왜 갑자기 그러실까요? 영자는 만수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혹시 지민과 도연을 이간질시켜서 결혼을 무산시키려는 건 아닐까요? 엄마도 혹시 그런 생각 있으세요? 결혼을 미루는 게 좋다고? 나는 내가 좋다면 엄마도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맞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 계속 추궁하자 영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만수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자야, 내가 아이들한테 힌트를 좀 줬어. 뭐라고? 무슨 힌트? 우리가 옛날에 아는 사이였다고. 영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왜 멋대로 그런 소리를? 어차피 들킬 일이야. 차라리 미리 준비시켜주는 게 낫지 않아? 준비시켜준다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영자야, 이 결혼은 안 돼. 우리 둘 다 알잖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려고?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알아야지. 영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만수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오후에 지민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도연이 아버님이 오늘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엄마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인연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인연이라니. 어떤 인연이에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민아, 그건 혹시 연인 사이였어요? 아니면 더 깊은 관계였던 거예요? 영자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의 침묵이 답이네요. 지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영자는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노크했지만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 부엌에 나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잠시 친구 집에 가서 지낼게요. 지민아, 그러지 마.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설명요?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지민아, 제발. 엄마, 저 정말 실망이에요.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영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제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는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아니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해결이요? 어떻게 해결해요? 엄마와 예비 시아버님이 옛날에 연인 사이였는데 지민은 알고 있는 것보다 진실이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영자는 차라리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민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시간 좀 주세요. 지민은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아서 오열했어요. 결국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연 씨, 지민 씨와 연락이 안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미안해, 도연 씨. 우리 지민이가 충격을 받아서.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민 씨와의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영자는 도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도연 씨, 고마워.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 복잡하더라도 함께 해결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과거 일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영자는 도연이 아직 진실의 전부를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걸 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연 씨,
정말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만수와 제대로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지민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친구 집에서 울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인 만수와 제대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자는 먼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혼인신고서를 들고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혼인신고서를 보시면 제 남편이 김만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람은 이만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신분 세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분 세탁이요? 네. 만약 의도적으로 신분을 바꿔서 이중 생활을 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 혼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만수와 이만수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이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법적으로 아직도 부부라는 뜻입니다.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말이죠. 영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제 딸이 그 사람 아들과 결혼하면? 그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일단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구청에서 나온 영자는 곧바로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영자야, 무슨 일이야? 묻지 말고 나와. 안 나오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공원 말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영자는 만수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영자야,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당신 진짜 이름이 뭐야? 김만수야, 이만수야? 만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구청에 다녀왔어. 당신이 신분 세탁했다는 걸 다 알아냈어.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자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집을 나갔는데 진정하라고? 지민이가 집을 나갔어? 당신이 멋대로 귀띔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놀란 척하지 마. 만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이제 진실을 다 말해. 당신 진짜 이름이 뭐고 어떻게 신분을 바꾼 거야?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김만수가 맞아. 그런데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면서 가짜 서류를 만들었어. 이만수라는 신분으로 새 출발한 거지. 가짜 서류라고? 그럼 완전히 불법이네.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거든.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나를 속이고, 현재 부인도 속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속인 거야? 영자야. 당신 현재 부인은 당신이 가짜 신분이라는 걸 알아? 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다고? 그럼 그 여자도 당신에게 완전히 속은 거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신 정말 끝까지 거짓말로 살 작정이야? 만수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이라고?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고. 그럼 이혼하자.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 영자는 만수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하면 다 해결된다고? 당신이 신분 세탁한 것까지 해결돼?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 별개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불법적으로 신분을 바꾼 상태에서 이혼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만수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현재 부인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사실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다고?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아서 한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뭘 알아서 했어?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게. 영자야, 뭘 하려고? 당신 현재 부인한테 진실을 다 얘기할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정리할 거고. 만수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안 돼? 그러면 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당신 가정? 그럼 내 가정은? 내 딸은? 영자야, 제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다른 방법이 뭐야? 또 거짓말로 덮어놓자는 거야? 만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공개하면 지민이도 피해를 볼 거야. 뭐라고? 생각해봐. 이런 복잡한 가족사가 알려지면 지민이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 영자는 만수가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현실적으로? 당신이 현실적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영자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만수가 뭔가 소리쳤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만수의 거짓말에 휘둘릴 수는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엄마. 지민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대체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민아, 내일 만나자. 엄마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다음 날 오후 영자는 지민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민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영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엄마 예비 시아버님과 연인 관계였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엄마와 그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부부였어.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부요? 24살 때 혼인신고를 했었어.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야. 지민은 말을 잃고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제가 도연 씨와 결혼하면, 그래, 법적으로는 형제자매가 되는 거야. 지민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지민아, 앉아.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지민은 다시 앉았지만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 지민아. 어쩔 수 없었어. 영자는 30년 전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와의 만남, 혼인신고, 그리고 그가 갑자기 사라진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그 사람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면서 가짜로 죽은 척하고 다른 신분으로 살아왔어. 김만수에서 이만수로 이름을 바꾸고 말이야. 지민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인과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 법적으로는 아직도 엄마와 결혼한 상태야.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예요? 엄마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현실이야. 지민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도연 씨와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민아, 엄마가 해결할 거야. 반드시 해결할 거야. 어떻게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영자는 지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법정에 가서 혼인 무효 소송을 낼 거야. 법정에요? 그래. 그 사람이 신분을 위조하고 이중 생활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러면 모든 게 공개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러면 도연 씨 가족들도 충격받을 거예요. 영자는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만수의 현재 부인과 도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지민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때 지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아봐. 도연 씨한테도 얘기해야 해.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네. 지금 엄마와 얘기 중이에요. 네. 뭐라고요? 지민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영자도 긴장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곧 가겠어요. 전화를 끊은 지민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도연이 아버님이 자기 어머님한테 모든 걸 말씀하셨대요. 모든 걸? 네. 엄마와 과거의 부부였다는 것까지.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수가 먼저 자백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도연이 집이 완전히 난리래요. 어머님이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뻔했다고. 지민아, 우리도 가보자. 정말요? 그래.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 영자와 지민은 급하게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도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도연 씨, 미안해할 건 저희예요. 영자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지금 방에서 울고 계셔요. 너무 충격받으셔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만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어요. 영자야, 당신이 먼저 말한 거네. 어쩔 수 없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그때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님, 도연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나 혼자 있게 놔둬. 제발.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지민아, 도연 씨, 우리 일단 나가자. 어머님,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네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영자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충격받았지만 그래도 지민이와의 결혼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지민이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우리는 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왜요, 아버지?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날 거야. 내가 신분을 위조한 것도 그렇고,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영자야, 한 번 더 생각해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내일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멈췄지만 내 딸만큼은 멈추지 않게 할 거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의 선언 이후 며칠 동안 모든 게 급격하게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약속대로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만수의 신분 위조 문제도 함께 고발했어요. 법정 준비를 하면서 영자는 30년간 묵혀두었던 모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진짜 정리가 되는 것 같아. 한편 만수의 집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도연은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드세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도연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심으로 사과드리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세요. 만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어요. 지민과 도연도 함께 왔습니다. 만수는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분 위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수의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지만 변호할 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신분 위조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이중 생활도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피고인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분을 바꾼 것으로.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영자가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24살의 순진한 처녀였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때로는 하루에 3끼도 못 먹으면서 살았어요. 법정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다른 신분으로 잘 살고 있었더군요. 게다가 제 딸과 그 사람 아들이 결혼하려고 한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멈췄어요. 하지만 제 딸만큼은 멈추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딸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판사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무서워서 영자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 출발하면서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영자도, 현재 제 아내도, 그리고 제 아들도 모두 제 거짓말의 피해자입니다. 만수가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고생스러웠다는 걸 안다. 그리고 지민이한테도 미안해. 그리고 판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원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인 무효에도 동의하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후 영자와 만수는 잠시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영자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래, 이제야 끝이야. 지민이 결혼은 잘 될 거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한테 새 출발의 기회를 빼앗은 것 같아서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지민이만 있으면 충분해. 그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이라. 글쎄,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몇 개월 후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만수는 신분 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특수한 상황이 참작되어 실형은 면했어요. 지민과 도연의 결혼 준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결혼식 날 아침, 영자는 지민의 웨딩드레스를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지민아,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엄마도 이제 새로운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자는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너무 늦게 정리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넌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영자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30년간 얽혀있던 매듭이 드디어 풀린 것 같았어요. 만수도 멀리서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영자의 표정에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